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취재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생리공결제입니다. 심한 생리통 때문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죠. 우리 학교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학생 대부분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공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생리공결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해방이와 50대 부총학생회장 정한경님과 지난 뉴스에서 생리공결제를 취재한 EUBS 손소미 기자 모셨습니다. 얼마 전 총학이 실시한 상반기 교육공동행동 요구안 설문조사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상반기 교육공동행동 요구안 수업권 항목에 생리공결제 도입이 있더군요. 총학생회가 이런 공약을 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여성들과 일부의 인터섹스에게 생리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리는 생리 기간과 그 전후로 상당수의 생리 당사자들에게 생리통, 우울증, 두통, 현기증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화에는 생리통으로 인해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거나 부득이하게 결석으로 인한 감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총학생회가 생리공결제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그 수와 관계없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당위적 이유였으나 재학생의 대부분이 생리를 겪고 있는 이화에서는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교육공동행동 설문조사 결과 수업권 항목에서 생리공결제 도입은 응답 722 중에 271개, 즉 약 30%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압도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같은 항목에 있었던 채플 수업 개선이나 분반 확충 요구 등의 항목이 있었음을 볼 때 이러한 결과가 생리공결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낮았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송 기자,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학교 측 수업지원팀에 생리공결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도 오남용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단,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학칙에 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현재로서는 생리공결제 시행 예정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제도 오남용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가 생리공결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중대한 질병으로 판단되거나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일부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 오남용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그리고 교수님 재량에 따라 생리공결을 인정해주기도 한다는 학교 측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리공결제에 대한 학교의 입장에는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리통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꾸역꾸역 수업에 나가는 학생들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인지, 대학교는 수업의 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학생 인권과 수업의 질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총학생회는 수업권이란 학교에 교육받으러 온 학생이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학생회는 이화인들의 수업권을 위해서는 분반과 전임 교원이 확충되고 생리통 등으로 고통받는데도 불구하고 공결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러한 수업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수업권 개선 행동을 해왔습니다. 학교가 수업권이나 수업의 질이 학생들의 출석률이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학교 측은 생리공결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수업 질 저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 인권 측면에서 봤을 때 생리통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수업에 나가는 것이 수업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생리공결제는 지금 우리 학교에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실제 시행했고 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저는 서강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를 취재했는데요. 서강대학교는 2007년 생리공결제를 도입했다가 3학기 만에 제도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세 학기에 걸쳐 생리공결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F학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교학위원회는 결국 2008년 8월 기점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동덕여대는 현재 생리공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학교입니다.
총학생회 공약으로 나왔던 생리공결제 시행이 확정되어 2017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한 학기째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동덕여대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생리공결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동덕여대는 증빙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라는 위험성보다는 여성의 권리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더 우선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생리로 인한 공결은 학기당 4일 이내이며 직전 신청의 기준 15일이 지난 후에야 그 다음 공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중간과 기말고사를 포함한 시험일과 개인 레슨 및 온라인 수업에서는 출석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통해 해당 제도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리공결 신청 절차에 있어서 교수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에 대한 요구 없이 출석을 인정해야 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 입장을 모두 정리해보니 제도가 남용될 우려, 그리고 매달 겪는 생리통을 빈번히 증명하는 것이 학교, 학생 모두에게 번거롭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거였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학교들이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화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학교, 특히 공학의 생리공결제가 악용 가능성 논란에 휩싸이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악용 사례가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리공결제 악용 가능성 논란에는 생리를 겪지 않는 학내 구성원들이 생리공결제를 역차별이라고 여기고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성차별 인식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통은 악용 사례 실태 조사를 거치고 보건소에서 소변 검사까지 받아와서 생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받아야만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이나 의심의 대상입니다. 여성의 문제 제기를 생리 때문에 예민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묵살하는 말과 그리고 생리통은 존재하지 않으니 생리공결제는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 공존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리공결제는 학생들의 월경권, 건강권 보장을 넘어 생리 당사자들의 경험이 끊임없이 의심받아야 하는 한국의 여성 혐오적 실태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리공결제를 권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가 직접 진단을 내린 경우에만 생리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학내 보건소 진단서나 별도의 신청서 제출,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이 재량껏 판단해서 생리결석을 인정하는 등 그 절차가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가 생리공결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생리결석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절차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강대학교에서는 학기 중 횟수를 제한해도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드위치, 즉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쉬니까 금요일에 생리공결제를 쓰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총학 측은 어떠한 기준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대학교의 생리공결제는 다양합니다.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공결을 신청해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학기 중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안도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어떠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장해야 하는지는 총학생회장단이 아니라 수업에 직접 임하고 있는 이화인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생리공결제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이화인들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리공결제를 주제로 생리공결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해방이와 50대 부총학생회장 정한경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UBS 집중 취재, 오늘은 부총학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업 질 저하와 오용 우려 때문에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 반면 총학은 여성 인권을 우선하고 수업권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UBS는 오늘 생리공결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나온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학교 측 반응을 추후 다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화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